안녕하세요. 하남시청역 씩씩한 약사입니다. 오늘은 충치와 풍치로 인한 치통, 그리고 구취, 즉 입냄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긴 관계로 궁금한 부분만 보시고 싶은 분은 제가 설명란에 타임라인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궁금하신 부분을 눌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치통은 한 조사에 의하면 그 통증 랭킹의 7위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통증 중에 7위니까 아주 엄청 높은 데 속하는데요. 위천공으로 인한 통증이 1위랍니다. 그래서 치통으로 이제 고생을 하게 되면 통증이 워낙 세게 되니까 치과에 가서 그 치과 선생님이 이제 발치를 혹시 권유하게 되면 너무 아프니까 그 발치에 동의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사실 통증이 덜 심하면 차근차근하게 좀 나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 텐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치통의 원인을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그 치아를 나이가 들어서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동의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위랑 잇몸은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 잇몸하고 치아는 그 위장과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뜨거워지면 위의 열이 식도와 구강 그리고 잇몸, 치아, 얼굴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아픈 게 얼굴의 여드름보다 병이 더 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드름은 위의 열이 피부까지 나온 상태니까요. 그리고 위는 기와 혈이 왕성한 장기인데 그래서 모든 음식을 소화시켜서 내려보내고 또 혈에 해당하는 즉 진액인 위산도 많이 분비가 됩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3리터까지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혈이 왕성한 장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그 주유소에 불난 것처럼 아주 열이 심한 거죠. 그 치아까지 영향을 받아서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 위열의 세기로 분류를 해보면 제일 그 높은 것이, 그러니까 약한 것이 구치, 그 다음에 풍치, 치통, 충치 이런 순이 되는데요. 그래서 풍치는 당연히 구치를 동반하고 또 치통은 더 약한 구치와 풍치를 동반하게 되고 충치는 구치, 풍치, 치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구치와 풍치, 충치로 인한 치통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치, 즉 입냄새는 뜨거워진 위의 냄새가 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 서양의학에서는 입냄새가 혀의 태나 잇몸에서 난다고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잇몸이 안 좋게 된 사람은 당연히 위가 뜨거운 거고요. 또 입냄새도 당연히 위에서 위가 뜨거워서 올라오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잇몸이 안 좋으니까 입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혀의 태가 입냄새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혀태가 두꺼운 사람은 그 심장열이 아주 심한 사람인데 심장이 그렇게 뜨거운 정도면 위장도 같이 뜨거운 경우가 많아서 구치 즉 입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냄새 원인으로 혀의 태가 덤태기를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실제 아침마다 그 혀의 태를 열심히 닦아내도 입냄새가 나는 분들은 제 말에 수긍을 하실 거예요. 그러고 이제 풍치, 즉 잇몸 염증은 위열에 의해 잇몸이 뜨거워지니까 붓기도 하고 출혈이나 통증도 생기는 것인데요. 심한 경우 이제 고름이 잡히기도 하죠. 그 위열이 잇몸을 뜨겁게 하면 잇몸 속에 치아도 뜨겁게 해서 치통도 생기는 거예요. 고객 한 분이 본인은 치간 칫솔을 쓰신 다음에
치과를 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잇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시간 칫솔로 그 부위를 이제 열심히 닦아서 피가 나오게 하면 다음날 깜쪽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인위적인 잇몸 출혈을 일으켜서 위열이 출혈로 경감되니까 잇몸 염증하고 치통이 같이 감소가 된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잇몸에서 피가 나면 놀라시겠지만 이분은 오히려 이제 일부러 치간칫솔로 피를 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위열을 이제 내려준 것이니까 사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일정 부분은 반가운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의원에서 이제 피 빼는 사혈요법이 그렇게 심한 염증을 잡는 거랑 같다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습적인 잇몸 출혈이나 출혈로도 열이 다 안 빠지면 이제 약을 써야 하겠지만 좀 출혈에 대한 다른 시각도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치는 위열이 너무 세서 치아를 뜨겁게 하다 못해 치아를 썩게 해버린 것인데요. 그래서 충치 환자는 위열이 제일 세니까 잇몸에도 다양한 염증을 동시에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또한 또 치통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충치나 풍치로 치통을 앓고 있는 분들은 위가 많이 뜨거움으로 속쓰림, 위통, 소화불량 등 이제 위염, 위궤양 등을 같이 앓고 있을 수가 있죠. 반대로 소화가 아주 잘 되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것은 위의 진액 부족으로 음호하동이 일어나서 음호하동이 일어나면 그 장부의 기능 항진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는 위의 진액 부족으로 위장의 기능 항진이 일어나서 밥 먹고 돌아서면 이제 소화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심한 충치나 치통이 심해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치아나 잇몸 질환 구취의 원인이 위열이 주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위열은 왜 생기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치통이 생기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이제 특히 뜨거워지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고 바로 생기거나 또는 하루 이틀 내에 또 치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는 피까지 이제 마르게 해서 혈액이 치아에 영향을 대지 못하니까 갑자기 생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두 번째로 녹용이나 인삼, 술, 홍삼, 아주 단 음식 이런 것도 뜨거운 성질이기 때문에 위를 뜨겁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해열 진통 소염제를 오래 복용해도 위는 뜨거워집니다. 대부분의 진통제는 위장에서 출혈을 유발시키는 부작용과 위를 뜨겁게 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치통으로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은 약기운으로 잠깐 덜하게 되지만 진통제가 이제 사람의 피를 녹여버려서 용혈성 빈혈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빈혈이 발생하면 또 잇몸이나 치아가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반대로 치아는 솟아 올라가고 그래서 더욱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바로 며칠 내에 또 치과를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도 진통제를 이제 자주 사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치과 처방전을 들고 이제 턱에 이제 얼음팩을 대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진통제를 먹고 이제 급한 치통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나마 혈액이 충분하신 분들이어서 진통제의 부작용에서 자유로웠던 거죠.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것은 이가 들뜨고 흔들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치주염은 가역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위열을 내려서 잇몸이 부은 것이 가라앉고 또 위에 진액을 보태서 잇몸이 다시 살아나면 이가 다시 이렇게 딱딱하게 그러니까 제자리로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약국에서도 치과에 입 빼러 갈 시간이 없으니 일단 그 며칠이라도 드실 약을 달라고 하시는 분한테 그 위열을 내리는 약을 드리면 며칠 후에 안 가도 된다고 인사하러 오시는 예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진통제는 그 지혈이 안 되게 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진통제를 오래 복용한 분이 이렇게 발치를 하게 될 때 지혈이 안 되면 이제 치과에서 종합병원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때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진통제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지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알고 계신 것이 좋을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과로도 위를 뜨겁게 합니다. 그 밤을 새우면 그 다음날 잇몸이 아프거나 또 이가 시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 하루 이틀 잘 자고 또 푹 쉬면 나아지겠는데 그 지속적인 과로는 진액 부족을 일으켜서 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서양의학도 입에서 침이 적게 나오면 충치가 생긴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이에요. 침도 진액에 해당되는데 침이 적게 나온다는 것은 인체의 다른 진액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많은 약물이 침을 덜 나오게 하는데 특히 이제 항히스타민제인 코감기약, 뭐 알러지약, 또 위산 분비 억제제 등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좀 장복하게 되면 진액도 부족하게 되니까 위열이 생겨서 충치나 풍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 다이어트 중이나 배가 고플 때도 진액이 적으니까 위열이 생기게 되어 구취가 생기게 되죠. 우리는 이제 위가 비어 있으니까 냄새가 올라오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위열이 생긴 거죠. 진액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 심한 위열은 아니니까 다시 밥을 먹게 되면 구취가 바로 이제 그치게 되는 거죠. 또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만성적인 혈부족인 경우가 많아서 치과를 자주 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당뇨 환자는 뭐 잇몸이 약화되는 둥, 뭐 눈에 항상 검사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런 말씀을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진액은 부족하고 또 위열이 있으면 잇몸이 위축되거나 잇몸에 궤양성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가 이렇게 잇몸이 충분하니까 짧게 보이고 나이가 들수록 진액 부족으로 잇몸이 주저앉아서 이가 길게 보인답니다. 다섯 번째, 가로와 같이 그 남성분들의 과도한 성생활도 이것도 또 진액 부족을 일으켜 위열이 생기게 됩니다. 늘 빠지지 않는 얘기인데요. 그 여담으로 그 여성 편력을 자랑하시는 그 고객분이 계신데 시간이 갈수록 모든 일을 임플란트로 바꾸셨어요. 그 이미 많은 임플란트를 이제 하고 왔던 분이라 뭐 말씀을 드릴 새가 없었어요. 그 총 5가지의 위열의 원인 중에서 여기서도 스트레스가 제일 위를 뜨겁게 합니다. 속담에 알턴이 빠진 것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아픈 이가 빠져서도 좋지만 이가 빠진 자리로 위에 열기가 빠져나가서 더욱 몸이 이제 편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이 속담이 많이 괴로웠던 일이 해결되어서 너무나 좋다라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주위에 또는 뭐 본인도 되겠죠. 찬물을 먹으면 시리고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그것은 위열로 치아가 뜨거워져서 평소에 그나마 이제 치아로 나가던 열이 찬물로 막으니까 더 아프신 거예요. 못 나가서 위열이 못 나가서요.
그럼 뜨거운 물을 먹으면 또 더 아프신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치아가 안 그래도 좀 뜨거워져 있는데 뜨거운 물로 더 뜨거워져서 아픈 거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찬물, 뜨거운 물 둘 다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찬물에는 그 치아 열이 못 나가서 아프신 거고, 또 뜨거운 물에는 치아가 더 뜨거워져서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비교를 하면 여기서 찬물의 통증을 느끼는 것은 그나마 위열이 덜 센 거고, 뜨거운 물에 아프신 거는 위열이 센 겁니다. 아예 찬물을 못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더 위열이 센 거예요. 제일 큰 분인 거죠. 치아가 아주 뜨거운 분들은, 뜨거운 분은 찬물을 마시다가 이 치아가 깨지는 분도 있어요. 여드름도 우리가 온수로 세안하라고 하고, 또 치질도 이제 온수로 좀 마사지 하라고 하는 게 그 부위보다 좀 약간 덜 뜨거운 온도가 가장 열이 잘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여름에는 또 왜 갑자기 냉수로 샤워를 하면 그 뜨거워졌던 몸의 열기가 못 나가서 그 이제 뜨거우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다고 이 서양의학에서도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가 시린 것도 그 시큰거리는 수준이면 그래도 위열이 약한 편이고, 차다고 느끼시면 심각한 위열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는 차가워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가 차다는 것은 위가 차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위가 냉해서가 아니고 위열이 너무 세니까 치아까지 열이 못 나가고 오히려 웅크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치, 풍치로 인한 치통, 또 구취, 입냄새는 모두 위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위열이 생기는 원인으로 스트레스, 술, 녹용, 인삼, 꿀, 또 초콜릿, 사탕 같은 단 음식, 또 진통제, 장복, 과로, 또 남자분의 성적인 과로 등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풍치나 충치로 인한 치통이나 입냄새가 있으면 위열의 원인을 피하고 위열을 식혀주는 처방으로 위열과 치아 모두를 치료하자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생감자즙을 요구르트나 꿀을 타서 좀 장복하시면 위열이 잘 꺼진답니다. 그 생감자는 냉한 성질인데 위장열을 꺼주기에는 적합해요. 하지만 위열과 냉한 감자가 잘 어우러지게 그 중간 역할로 요구르트와 꿀을 반드시 조금씩 섞어서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 냉한 감자가 갑자기 들어가면 오히려 아프다고 느껴지셔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드려서 제가 고객에게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덕분에 다 나았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스트레스도 있고 인삼을 좀 또 장복하셨던 분이라서 항상 여기 약국에 오시면 사실은 아주 깔끔한 외모였는데 입냄새는 늘 나시던, 그리고 위장약을 좀 자주 처방해 가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그 생감자만으로는 안 꺼질 수 있으니까 위열 내리는 약이랑 스트레스로 인한 위열이라면 그 간열 내리는 약과 병행하시면 효과가 빠르실 거예요. 옥수수는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은 위장을 건강하게 하는 색입니다. 옥수수대가 그 잇몸에 해당되고 옥수수가 치아에 해당되는 거 많이들 아실 텐데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옥수수철에는 옥수수도 먹고 옥수수 때 삶은 물도 좀 먹어주시고요. 그렇지만 옥수수가 위열 내리는 작용은 약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알고 나서 그 질병들을 살펴보면 그 모르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셔서 가벼운 신호에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질병 걱정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긴 내용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